저희 광명통합 3구역이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사업 설명회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오해와 또 주민 갈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모두 해소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저희 주민협의체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LH와 또 광명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LH에서 제작한 영상을 먼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 이제 한다고 하니 이제 얼른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길 건너서 됐다가 딱지값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살기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선줄에다 이렇게 불편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아파트하고는 대조가 안 되는 거죠. 딴 아파트를 바라다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죠. 나도 이 나이에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서울 도심 내에서도 정비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정체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추진 중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20년 5월 6일과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공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함으로써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서울 도심 내 사업이 장기 정체된 기존 구역 8곳,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신규 해제구역 16곳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톡톡.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민간 브랜드 사용이 불가하지 않나요? LH가 시행하면 마감재나 조경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 브랜드 사용도 못하고?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10마디 말보다 실제 LH가 시행한 재개발 사례를 직접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레미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안양 덕천 레미안은 안양 덕천마을이라고 불리던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례이고요. 4,250세대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삼성과 동부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어 2016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안양 일대에서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레미안처럼 브랜드 로고를 다실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세대 내부를 보러 이동하실까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전용 8사라고 그랬죠? 네. 화면도 잘 빠지고 자재도 엄청 고급스럽네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아요. 공공재개발로 하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공재개발은 신속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책 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5년 안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소유자냐 세입자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들이 있죠.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건 결국 주민 분담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지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1,700억 이상 증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LH에서 철저하게 설계 변경권을 검증해서 약 800억 이상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단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LH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검증하고 그런 건 불가능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주민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작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날 이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식으로는 분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 분양 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저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1+1 주택 분양도 가능한가요? 민간에선 1+1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공공재개발에서도 집 두 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도 1+1 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액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인 경우 1+1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중 주택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 재개발보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은 사실 몇몇 개 단지만 샘플로 찾아보아도 사실과는 다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주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공공주도 재개발, 이른바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공공이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내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주민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혼동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은 주민분들이 소유 자산을 현물 선납하여 공공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공공 재개발 방식이며 공공 직접 시행 방식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양덕천 주민분께 묻습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 추천하시나요? 전 이만큼 강조합니다. 저희 단지가 투명하고 빠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면서도 주택 품질 또한 안양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권리자로서 공공 시행자 방식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해주지 않으면 LH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해야죠. 공공이 시행하면 품질이 낮아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지고요.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의지가 담긴 재개발 사업. 공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 8.4 대책이며 2021년 7월 14일 날 공공재개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종상향 및 또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건축이 허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면제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또 분담금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영향평가, 그리고 교통평가, 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각각 거치게 되는데요. 상이 높으신 분들 한 20억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84짜리 뭐 8억짜리 그 다음에 5억짜리 그러니까 25평짜리 한 6억짜리 하면 1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종전 집 면적이 아주 크신 분들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 가는데요. 84, 전용 84가 30평대입니다. 전용 84 더하기 아까 한 채는 5구로 받아야 되니까 5구 하면은 60하면 144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144 이상 정전 연면적이 그렇게 되면 1+1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몇 평? 아까 제가 144, 5 이 정도 이상 되면은 84나 5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전용 84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선호 평형 조사를 통해서 평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용적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84 이상은 뭐 충분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러면 LH가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LH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는 일종의 그에 따른 사업 관리비 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일반 분양가가 갑자기 막 확 뛰어서 수익이 100억 나온다. 그러면 그 100억은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네, 민간 추진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재개발로도 진행될 수 있나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요. 무슨 말이냐면 공공재개발도 어차피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는 법상 보면은 뭐
예정구역을 만약 지정을 하면 지정고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해제되고, 사실상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사실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워서 하고요. 제가 드릴 설명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바로 질의응답,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두 번째 건물에서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인성입니다. 현 복지관 정문을 나가면 오리로 대로변에 양측으로 상가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22개의 대로변 상가 건물들도 작년에는 저희와 똑같이 공공재개발 7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소유주들과 GH 담당자와 광명시청과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구역계 조정을 통해 대로변 상가 건물들을 제외하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LH 관계자 여러분, 저희 복지관과 나란히 같은 방향에 있는 대로변 상가 건물 22개도 길 건너 7구역처럼 공공재개발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은 존경하는 광명시장님, 그리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신 LH 관계자 여러분, 저는 페인트 회사를 8년간 다니다가 광명시에서 22년 전에 페인트 대리점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소방서의 강화된 소방법 때문에 22년간 이어온 저희 가족의 생계수단인 페인트 대리점 문을 닫게 될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희 상가 건물들은 주거 목적이 주가 아니라 생계수단인 사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건물들을 빼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피와 땀을 흘려서 마련한 저희 상가 건물에서 절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절박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공동 소유주 정혜연이라고 합니다. 광명 재개발에서 집림로 라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로변 상가가 포함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 구역 대로변 상가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일방적이고 불공평하게 우리 22개 영세 상가 건물만 끼워 넣었는지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우리 상가주와 상인들도 광명시 주인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광명 주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불합리하고 억울한 주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세 임대 임차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을 이곳에서 털을 잡고 장사한 임대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상가 아래에서 장사하고 위층에서 자고 생활하며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며 지금까지 피땀으로 일궈온 터전입니다. 이에 우리 대로변 상가를 공공재개발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선생의 생계가 걸린 만큼 절실하기에 우리들은 절대 뺏길 수 없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통해서 구역계획 적법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불편하신 점 그리고 여러 점들 저희는 다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가 공정률을 높여갖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좋은데 너무 높이 지어놓으면은 다음에 재개발할 때 힘든데 너무 높은 거는 원치 안 하거든요. 적당한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축소된 게 있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전 정권 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직까지는 동일하고요. 앞으로 공모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공모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혜택은 그대로다. 똑같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용적률은 제가 낮춰달라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사업 요즘 아파트 한번 지으면 또 이렇게 구조도 튼튼하고 계속 되기 때문에 50년 이상은 못 짓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근자에 가장 사업성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민간에서 그 오히려 반대로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 정도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LH 반대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광명시는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것은 밀도나 사업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500에서 600%는 광명시에 지금 최근에 주변에 진행되는 거 용적률 한번 보세요. 제가 300% 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400%까지 하면 넘으면 저희는 엄청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오리로 상가 그 라인에 이제 사시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여기 사업 계획을 이해하려고 왔는데, 그걸 대신해서 뭐 제가 아까 다른 분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아까 그 용적률 관련해서 뭐 인센티브 때문에 용적률을 더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하는 건데요. 층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더 많이 주는데, 네, 용적률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층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 동간 간격도 되게 좁아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닭장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서에는 층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 층하고 그다음에 건물 이런 거리나 이런 그 쾌적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재평가 관련해가지고 그 자산 재평가하고 권리가액하고 해서 이제 추가가 분담금이 됐는데, 그 지금 현재 부동산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재평가했던 내 재산 가액이 지금 현재 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사실은 분담금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비율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정비계 구역에서 빼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고 하는데, 그 구역 지정이 사실 이쪽 상가 라인하고 미리 사전이 협의가 돼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의서를 진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주민 대표라는 단체를 만들 때 우리 여기 상가 구역에 있는 분들이 그 단체 멤버로 들어가서 의견 개진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초반에 동의서를 진구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었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저희가 거기에 조인을 해서 의견을 개질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는 층수, 그리고 자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는데 어떻게 LH 쪽에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세 번째는 상가 쪽도 준비위원회 나중에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좀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층수는 저희가 35층에서 최대 42층까지도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심의가 되지 않은 거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자체적으로 짜본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용적률 400% 이상까지 하기 위해서는 한 40층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 자산 평가 뭐 이제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되고 향후에도 계속 이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 잘 추진될 것인가인데요. 사실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그 자산, 그 어떻게 보면 증식의 가장 큰 또 그런 목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연속된 주기가 뭐 10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되는 시점에는 또 부동산 경기가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아까 상가 쪽 그 측 주민들은 준비위원회 하실 때 저희 좀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저희도 주민 추진 그런 세력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다양한 계층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뭐 이제 여기 기획하신 분들이 이제 다 해서 뭐 추진 과정에서 나오겠지만은 제일 메리트가 있다는 게 용적률이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42층까지 최대를 지을 수 있다는데 저희의 더 하나의 바람이라면 진입로가 광명 사거리 6호선 지하로 그 아파트에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 시민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시공사가 다 제안을 할 거고 들어올 때 그런 의견이 있다 하면은 좀 이제 공사비 그에 따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 거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광명시나 도시계획 쪽에서 시민 쪽에서 그게 지하철 연결하는 것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적극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이 이제 설명 자료를 봐도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공공주택개발법에 의해서도 하기도 하고 조정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공공이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다 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재산 처분 방식도 관리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다 수용해 가지고 다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아, 네. 예, 그런 부분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PPT를 발표하실 때 이제 저희가 한 2120세대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원주민이 대략 한 1800세대 정도라고 하고 일반 분양 150세대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한 200세대 정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임대주택 뭐 200세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만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 한 150세대 정도거든요. 일반 분양 150세대 정도에서 1800세대에 대한 수익에 대한 보전이 제가 보기엔 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다면 원주민 대부분이 아마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지역에 나오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무슨 우리는 분담금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 단지에서 저희 이 지구에서 그런 식의 사업이 진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사업 방식은 명확합니다. 뭐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이제 혼동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건 공공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뭐 이제 수용하는 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는 뭐 도심복합 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저희는 재개발 사업,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공공이 붙어서 인센티브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분양이 120 몇 세대밖에 없는데 수익이 날 것이냐, 추가 분담금이 그래서 뭐 돌려받느냐, 뭔지 이런 건데 안양 덕천도요. 사실 일반 분양은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관리처분 때 대부분 이제 저하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내 종전 자산 평가액은 얼마고 받을 그 아파트 금액하고 차액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구조예요. 대신 이 부담을 할 때 시세만큼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주변에 광명에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의 일반 분양가는 70% 정도 수준에 보통 결정을 되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광명한 것도 3천만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의 85%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로 하기 때문에 그
85%면 8억 5천 정도다. 그러면 내 정전자산이 5억이다. 정전자산이 5억이다 하면 3억 5천을 더 내시는 거예요. 대신 3억 5천을 더 내시고 8억 5천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고요. 그거는 8억 5천짜리가 아니라 시세는 한 10억 정도 하는 거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좀 추가 분담금을 내시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1대1 재건축도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분양분을 안 늘리고 그냥 1대1로 하지만은 똑같은 구조예요. 30억짜리가 일반 분양하면은 한 15억짜리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한 8, 90% 정도 해서 90% 정도 하면 13억에 받는 거고, 시세 차이가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거고, 그게 재개발 사업 구조인 거고요. 내가 그 정전 자산을 이거 갖고 있어서 무료로 받는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재개발은. 네.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제가 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는 사항들은 저한테 앞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처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항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많은 열의 성의를 보내주셔갖고 재개발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저희 LH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최대한의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